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신도시 상가에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한다면 과연 예상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우리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영업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저기를 들어가려면 임대료를 얼마나 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볼 텐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임대료를 얼마나 내야 될까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또 매출과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준비해 오신 자료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네.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 상가 투자하실 때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상가가 신도시 상가인데 이러이러한 프랜차이즈로 맞춰져 있고 월세는 얼마에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가 살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물건을 왜 좋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계산기로 상가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양가가 얼마인데 월세 얼마 준다고 했으니까 수익률이 몇 %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상가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양형 호텔도 마찬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분양형 호텔이 굉장히 나쁜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왜 그랬느냐. 분양형 호텔이 낼 수 있는 월세 수준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호텔 매출의 최대 3분의 1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호텔을 영업을 했을 때 방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이를테면 하루에 10만 원이다. 한 달에 그러면 300만 원이 최대인데 그럼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형 호텔을 분양을 할 때 객실 하나에서 월세 나올 수 있는 게 200만 원씩이다. 150이다. 이런 식으로 분양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그거 깨질 거다 그랬다고요. 상가, 신도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산기로 상가를 파악하냐 이거죠. 자, 상가 하나 살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맞춰져 있대요. 월세 300이래요. 그러면 월세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 볼 때.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 볼 때 300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들 그 기준이 없어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요, 월 매출이 거의 2천만 원 수준이에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인데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들이 주로 커피 가격이 낮죠. 저가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이 원가율 자체가 높거든요. 커피를 워낙 싸게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의 어떤 기본 포맷이 스탠다드 형태가 뭐냐. 월 매출 2천에 그 외에 10%의 월세는 한 200만 원 정도 내는 상가가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점주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리로 맞춰져 있는데 월세 350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상가를 산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무너지죠. 그 상가에 들어오는 세입자도 처음에는 나 열심히 해서 매출을 일으키면 월세 350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사를 해보면 손익이 어찌 되냐면요. 매출이 일어났을 때 재료비 먼저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수강비 나가고 그리고 얼마 남은 금액에 건물주 얼마 주고 나머지가 내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실수익률을 따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따 지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떡볶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술을 팔지 않는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이런 업종들이 매출이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에 임대해 준다고 했을 때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이러이러한 입지에 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런 샘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 상가 투자를 하실 분들도 결국은 그 들어올 점주들의 어떤 수익성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죠. 상가를 임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어떤 프랜차이즈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번 이거 프랜차이즈 회사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여기 동탄 신도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6층짜리 땡땡 프라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상가를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가 한 이 정도 안 될까? 여기 세대수를 다 세면 세대수가 거의 만세대급이거든요. 만세대급인데 여기 상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18개인가 19개 있어요. 이 정도면은 상가 공급 규모가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세대의 상가가 한 20개다. 그러면 상가 건물 하나당 500세대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상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만세대가 다 이 상권만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도 좋고 그리고 여기 근린상가 지역이니까 주거지 사람들이 전면 상권을 전면 입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드뷰를 보면 그 옛날에 이 자리에 조수 떡볶이라는 떡볶이집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수 떡볶이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좋아하죠. 네. 근데 조수 떡볶이 아나운서님과 저하고 가서 먹으면 한 얼마치 먹을 것 같아요? 뭐 둘이 가서 실컷 먹으면 한 10,000원어치 먹지 않을까요? 우린 행복하죠. 네네. 근데 건장한 남자 둘이 와서 10,000원치 먹고 가면 그 점주는 어떻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보통 둘이 식사를 해도 평균 8,000원씩은 예. 네, 먹는데. 그러니 그 테이블 장사하는 데는 회전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객단가가 너무 낮죠. 그러면 월 매출이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가에서 어떤 그 상권 내에서 월세 낼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특별한 입지가 아니라면 조수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월 매출이 2,000, 월세 200이 기본적인 형태예요. 처음에는 조수 떡볶이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조수 떡볶이점이 매출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점점 시들기 시작하더니 일매출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까지도 나왔던 데인데 한 5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폐점할 때는 이거 월 매출이 1,000이었어요. 월 매출이 1,000이었다면 하루 매출이 3, 40만 원 오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출이 나빴죠. 결국은 이제 폐점을 하게 됐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조수 떡볶이도 문을 닫을 정도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런저런 프랜차이즈가 맞춰져 있다. 그랬을 때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가 지도상에 보이는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거든요. 서울대 입구역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여기 조수 떡볶이가 있어요. 이 조수 떡볶이도 여기 상권 좋잖아요. 그죠? 여기 상권이 좋은데 그럼 서울대 입구역 이 상권에서 여기 이 조수 떡볶이 얼마 파느냐?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못 팔거든요. 이 자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그 60만 원어치를 하루에 판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건장한 남자 둘이 가서 예. 60번을 네, 먹어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렇게까지 예. 가서 먹을지가 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찍기가 떡볶이점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화면에 보시는 여기는 매장 어디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 감탄떡볶이라는 회사, 감탄떡볶이 땡땡점인데 이건 월 매출이요. 1,000만 원이에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니 뭐 여기 사실 그 떡볶이집은 김밥집이나 다른 분식집하고 다르게 인건비는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더라도 1,000만 원 매출에서 원가 한 38%, 40%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이런 분식집은 필연적으로 어떤 장사가 안 돼서 버리게 된 폐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하고 이거 월세 150만 원짜리 가게거든요. 그러면 점주도 수익이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월세가 150이면 그렇게 센 가격은 아닌데. 예. 네. 그게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매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져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입지가 아니라면 기대할 수 있는 월세 수준을 낮춰서 상가 분양받을 때 주의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건 괜찮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선능역에 왼쪽에 보시면 이게 아파트가 대단지가 있죠. 근데 요 단지 내에는 근린상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처럼 요쪽으로 학원가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학원가 또 뭐 근린상가들 뭐 병원이라든지요. 뭐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쪽에 다 많이 있는데 딱 이 코너에 여기 벤티라는 그 벤티 대치점입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있거든요. 얘가 한 달에 3,000을 팔아요. 하루에 100만 원 팔아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 정도 입지는 되어야 하루에 100만 원 팔거든요. 이 정도 입지는 되어야 커피 전문점에 임대를 주고 월세 한 350 받겠다. 오케이. 그래야 이건 가능하거든요. 이쯤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도시 상가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 맞춰져 있고 월세를 뭐 400이든 350이든 이 정도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가다라고 광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샘플을 보면서 과연 저 자리가 매출이 얼마나 나올 자리냐, 더벤티 대치점만한 자리가 되느냐, 그래서 상권 성수기 때도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따져볼 수 있어야 되죠. 네. 네, 무조건적인 어떤 상가 분양에 대한 수치상의 계산만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품목들이 들어올지, 여기서 발생된 임차인들의 순수익이 얼마나 될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옥타파 보보스의 상가투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